자, 이 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적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부정적분을 해봤죠. 그 부정적분이라는 게 뭐였냐면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가 미분된 상태라고 보고 이 미분되기 전 상태가 뭐였을까를 보는 과정이 부정적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뭐 예를 들어서 미분에서 2x가 나오는 녀석은 미분하기 전에 x제곱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적분 공식을 우리가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xn제곱을 적분하게 되면은 n 플러스 1분의 1 xn 플러스 1제곱이 되고, 다음 상수가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적분상수 c를 우리가 붙였었죠. 그죠? 이게 이제 적분한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정적분이란 걸 알 거고, 정적분이란 거는 미분에서 보자면 어찌 보면 이제 미분계수와도 같게, 즉 적분을 해서 얻은 어떤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여기 한번 보시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일단 연속이 돼야지 적분이 가능해지고요. 이 녀석이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게 정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그 부정적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적분을 할 거라고 하면 요걸 대입한 거에서 요걸 대입한 걸 빼는 거죠. 그죠? 부정적분한 거에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적분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읽는 방법이 이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이 fx라는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fx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를 이 녀석 a를 아래 끝이라고 불렀고 b를 위 끝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이걸 적분 구간 이렇게 이제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대입해서 빼는 거거든요. 윗끝을 대입하고 아랫끝을 대입해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 보자면 여기 밑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ex라고 하는 함수를 2부터 3까지 적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부정적분을 해주면은 이게 x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요 기호도 잘 알아두시고요. 요걸 기호로 쓰면 요거 부정적분한 걸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 끝 여기다 적고 윗끝을 여기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3을 대입한 녀석, 즉 9에서 1을 대입한 녀석, 즉 4를 빼서 이제 정답은 5가 나온다, 이렇게 할 거죠. 근데 이 매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이었기 때문에 좀 쉬운데, 이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계산법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요 제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dx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녀석은 이제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정적분을 1부터 2까지 해라. 즉 2 대입하고 1 대입하고 빼는 건데, 제가 이제 요걸 이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자, 요거 앞에 x 세제곱 앞에 개수가 1이 있는 거죠. 그죠? 1이 있고 이제 괄호를 열어주시고, 자, 2를 여기다 대입해서 2의 세제곱 빼기 1을 여기다 대입한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바로바로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이게 훨씬 더 빨리 계산이 되고 오히려 간단하니까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고요.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 2 있으니까 해놓고 괄호 오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곱자리죠. 그럼 제곱 대입하고 1제곱 대입하고, 그래서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 하고 괄호 오픈했고, 여기 x자리니까 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주시고, 얘는 이제 8 마이너스 1이 됐고요. 7이 됐죠. 얘는 4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됐는데 앞에 2가 있으니까 6이 됐고, 그 다음에 얘는 1이 됐는데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럼 계산하시면 요거는 없어지고 4가 되니까 7 플러스 4라서 정답은 1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걸 일단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뒤쪽 문제 보시면 이런 가장 기본 연산들이 있는데, 이 연산들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정적분의 성질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좀 나오죠.
적분을 하는 것도 요거 3번 좀 보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성질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적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이다라는 걸 조건을 계속 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앞에 K가 있는데 요거 실수배죠, 그죠? 요 실수배는 적분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K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fx랑 gx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즉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적분을 할 때 따로따로 적분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fx만 가지고 a부터 b까지 따로 적분했고, 이쪽은 보니까 gx만 가지고 a부터 b까지 이제 따로 적분해서 이렇게 해서 더하거나 빼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이거는 여기서 일로 가는 과정보다 여기서 일로 가는 과정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라 그랬냐면은, 구간이 같고 함수가 다른 녀석들이면 함수끼리 미리 연산을 해놓고 적분은 한 방에 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구간이 같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거랑 대칭이 되는 경우가 바로 요 밑에 있는 녀석인데, 자, 요 구간이 같다 그랬고요. 요거 보시면은요. 자, 요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세요. 여긴 함수가 똑같죠. 함수가 똑같은데 구간이 여긴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이 다르고 함수가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구간이 이렇게 쭉 있다고 봤을 때 여기서는 A부터 C까지 적분하자 그랬죠. A부터 C까지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적분하자 그랬는데, 얘는 보니까 같은 함수를 가지고 C부터 B까지 적분하자 그랬죠. 그럼 B가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 B 이렇게 적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결국에 A에서부터 B까지 한 방에 다 적분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적분의 방법, 이 위쪽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방법으로 적어보시면 너무 당연해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녀석이,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이 스몰 f를 부정적분해서 라지 f가 됐다고 칠게요. 이 스몰 f가 부정적분을 해서 라지 f가 됐다고 치면, 자, 요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라지 f c 대입한 거에서 라지 f a 대입한 걸 뺀 거고요. 자, 요 녀석은 뭐가 되냐면 더하기 라지 f b를 대입한 거에서 라지 f 이제 c를 대입한 녀석을 뺐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라지 FC가 여기 더해져 있는데 여긴 다시 빠져 있죠. 요걸 지우는 거예요. 요걸 지우면 결국에 뭡니까? 라지 FB 빼기 라지 FA가 되죠, 그냥. 근데 요 계산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간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함수가 똑같죠. 같은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함수가 일단 똑같다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채셨으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갔다가 0부터 그대로 1까지 가는 셈이니까, 아, 그러면 한 방에 적분해도 되겠구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한 방에 적분하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지금 이 녀석 계산과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그 밑에는 나와 있는 게 요 보충학습에 나와 있는 거,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정리죠, 정리.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적분을 의미하고, 얘는 함수입니다. 결과물이 함수예요. 하지만 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져 있고 결과물은 수예요. 그래서 요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개념원리 익히기는 쭉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자, 이런 거 적분할 때 따로 적분 못 합니다. 이거는 미적분 가서 따로 배우실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전개한 후 적분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이제 분수함수 적분 안 배웁니다. 그럼 이제 요거 적분하기 위해서 요거는 인수분해를 해서 위쪽에 보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이 되고, 아래쪽에 보면 t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약분해주면 t 플러스 1밖에 안 남죠. 자, 그래서 얘는 3부터 2까지 t 플러스 1 dt,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끝 위끝은 대소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죠? 대소관계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여기 t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t였을 텐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3부터 2까지. 2분의 1 하고 괄호 열어주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9 플러스 괄호 열어주고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계산 바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끝 윗끝은 여러분한테는 대소관계가 없는 겁니다. 원래 나중에 가면 저는 대소관계 있다고 보고 문제를 풀 건데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일단은 지금은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뭐 별거 없죠. 그냥 다 계산 문제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얘는 저기 구간이 똑같은 거 보이죠? 구간이 똑같으니까 함수끼리 미리 연산이 가능하겠죠. 요거 2도 안으로 넣어버려서 미리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 구간이 지금 1부터 2까지 2부터 1까지 해서 구간이 같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안에 이제 변수가 다른데 어차피 이건 값이기 때문에 변수는 내 맘대로 지정해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y라고 할 필요가 없이 x로 바꾸셔도 되기 때문에 요걸 인테그랄 2부터 1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x dx로 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간을 같게 만들어 주고 싶은데 아래끝과 윗끝을 바꾸면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의 부정적분이 라지 f라고 치면 지금 이 녀석은 라지 f1 마이너스 라지 f2죠. 근데 내가 아래끝 윗끝을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거는 라지 f2 마이너스 라지 f1이죠. 즉 아래끝 윗끝을 바꾸기 위해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서로 이제 음수 관계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되는 거. 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아래끝 윗끝을 여러분이 바꾸고 싶으시면 앞쪽으로 마이너스를 빼주면 돼요. 그럼 얘는 여기 앞에 있는 플러스를 지우고 마이너스로 바꾼 다음에 이걸 1부터 2까지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구간이 같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런 걸 보란 얘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자, 이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뒤쪽에 가서 이제 정적분 활용해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요거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자, fx가 0보다 클 때만 그러합니다. fx가 0보다 클 때 만약 요걸 적분하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것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요 녀석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걸 구하는 과정과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뭐랑 같냐면은 인테그랄 fx를 적분의 a에서부터 b까지 했어요. 이렇게 한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게 넓이를 계산하는 과정이다라고 그냥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 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게 조건들이 좀 까다롭거든요. 여기 요거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fx가 0보다 클 때만 그래요. 그럼 0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x축이 여기 있고 fx가 여기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럼 요거를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이게 넓이가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부호까지 포함해서 나오는 거니까 쉽게 받아들이실 거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작은 아주 여기 조그마한 이 함수값들 있죠. 이 함수값들을 차곡차곡 더해가지고 얻어낸 거기 때문에 여긴 양수들을 다 더할 거니까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 더하면 이건 넓이와도 같을 텐데 문제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더해지는 모든 수들이 음수인 거예요. 음수들이 쭉 더해지니까 당연히 음수인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를 포함한 넓이가 나온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넓이를 계산할 때는 아래끝과 윗끝은 대소관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는 대소관계가 없어도 된다 그랬는데 넓이 계산 시에는 아래끝 윗끝은 반드시 대소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 뒤쪽에 정적분 활용할 때 제가 아마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것이고 이런 기하학적 의미를 지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구간에 따라 함수가 다를 때는 그냥 그 구간에 따라서 따로 적분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이 fx라는 함수 같은 경우엔 c를 기점으로 앞에서는 gx, 뒤에서는 hx로 나누고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적분하려는 구간이 c를 포함하는 구간으로 나뉘었다면 a에서부터 b까지 그러면은 이 fx를 선택적으로 쓰는 겁니다. a에서부터 c까지는 gx니까 요걸 적분할 때 구간을 두 개로 먼저 나눠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부터 c까지의 fx dx 그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구간을 두 개로 나눠주시고요. a에서부터 b, c까지에 대해서는 함수가 보니까 여기가 이제 x가 c라고 치면 xc 앞에서는 gx였고 x는 c 뒤에서는 hx잖아요. 그러면은
A에서부터 C까지는 이제 GX가 적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fx 대신에 gx를 쓰시면 되겠고요. C에서부터 B까지 여기에서는 hx가 적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hx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적분하면 되는구나.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바뀌었다면 그건 따로 적분하면 되는구나. 같은 맥락에서 이걸 보시면 되거든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면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바뀔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을 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 부분은 원래 있던 fx 그대로 있는 거지만 여기 있던 이 부분은 절대값이 씌워지면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수가 마이너스 fx잖아요. 그죠? 여기는 fx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쭉 적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쪽 A에서부터 C까지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fx가 적용이 돼 가지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 fx로 적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에서부터 B까지는 그냥 fx였죠. 원래 있던 fx. 그래서 C에서부터 B까지는 그냥 fx로 이런 식으로 적분해 주시면 돼요. 밑에 나온 건 이겁니다. 우함수와 기함수 정적분, 그 다음에 이제 주기함수 정적분 이런 게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 우함수랑 기함수가 뭘 의미하냐면 우함수는 y축 대칭을 의미합니다. y축 대칭인 함수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요. f의 x랑 f의 마이너스 x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y축 대칭인 함수가 되겠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거든요. 그 원점 대칭 같은 경우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f의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fx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우함수 같은 경우에 요건 적분 구간이 좀 특이해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조건이 좀 나와 있는데 윗끝과 아래끝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요때만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요때 우리가 요런 걸 쓸 건데 자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래끝 윗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된 요런 과정이죠. 그죠? 그럼 요렇게 돼 있을 때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요 조건을 외웠다면 아 이게 우함수 조건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테니까 그럼 이제 해당 적분하려는 함수가 즉 피적분 함수가 우함수죠. 그죠? 그럼 우함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를 한번 볼게요. 이제 우함수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요런 예시를 좀 들어 놓은 건데 자 요거 한번 잘 봅시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 자 우함수니까 y축 대칭이라서 내가 이걸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찮게 여기를 따로 적분하지 말고 나는 0부터 a까지 한 번만 적분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지금 이게 그 얘기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했는데 이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면 대입을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귀찮은 거죠. 이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그러면 어차피 이게 y축 대칭이라서 좌우 쪽이 똑같은 모양이니까 요쪽만 적분해가지고 내가 이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0부터 a까지만 적분하신 다음에 곱하기 2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도 얘랑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제 기함수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요 기함수인 상황에서는 이 기함수를 표현하는 게 이렇게 나왔고요. 요게 나왔으면 이게 fx가 기함수라는 거고 이거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자 봅시다.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요 부분이 있었죠. 요 기하학적 의미. 이게 양수일 때는 제가 이제 양수인 넓이로 그냥 나온다 그랬고 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넓이로 나온다 그랬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게 기함수인데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 이걸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하면 여기 있는 요 모양과 여기 있는 요 모양은 이게 같겠죠. 같기 때문에 넓이도 당연히 같을 겁니다. 그럼 여기 넓이가 s가 나오고 여기 넓이가 마이너스 s가 나오겠죠. 아, 넓이는 s가 나오는데 이제 적분값이 마이너스 s가 나오겠죠. 자, 보세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제 함수 fx를 적분하려고 하는데 이걸 제가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해볼게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랑 0부터 a까지랑. 자, 그럼 여기를 적분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s가 될 거라 그랬죠. 그 다음 여기를 적분했을 때 이게 s가 될 거라 그랬는데 자, 이들 둘을 더하게 되면 어차피 0이죠.
자, 그래서 무슨 성질이 있냐면은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끝 윗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인 관계였을 때는 적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바로 답이 0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쓰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주기함수는 굉장히 쉬워요. 주기함수는 여러분이 표현법 요거 일단 잘 알아두시고요. 주기함수는 여기 표현법이 이렇게 있죠. 이게 주기가 p인 주기함수라는 뜻입니다. 주기함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일정 부분 건너가면서 계속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 이걸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여기 0이고 여기가 2였어요. 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4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 6에 가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으면 이게 똑같은 거 하나가 나오는 요 구간의 길이 이걸 주기라고 부르고 지금은 주기가 2인 주기함수 그럼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함수가 y는 fx였다고 치면 fx 플러스 2가 fx랑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게 주기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런 주기가 2짜리 주기함수를 주고 이 한 주기에 대한 적분을 예를 들어 a라고 줬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아는 거죠. 0부터 2까지 fx dx가 a이고 그 다음에 f는 뭐 이런 조건을 만족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볼게요. fx 플러스 2와 fx가 같다. 자,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문제 상황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야, 이거를 나 적분할 건데 0부터 6까지 적분하게 되면 이러면 얼마니?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모양이 3번 있죠. 그럼 여기 적분값이 a니까 여기도 적분값이 a고 여기도 적분값이 a겠죠. 그럼 a만 3번 더한 거니까 이게 3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주기함수의 적분은 내가 적분하려는 구간을 딱 보고 그 구간 안에 한 주기가 몇 번이 들어가느냐 요걸 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인 겁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기본 설명이고요.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제 나중에 또 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가 조금 돼야 수업 들을 때 지장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제가 일요일날 하는 수업에서는 아마 이쪽 질문을 받을 거거든요. 여기 이 부분 연습문제 질문 받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요게 이제 정적분에서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요게 조금 까다롭게 보이는 게 있는데 사실은 뭐 별 얘기는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이런 거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죠? 막 리미트 쓰고 막 이랬는데 실제로 보면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수능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근데 어려운 유형은 아니고 그냥 좀 기본으로 주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좀 잘 하시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하시면은 정적분 단원이 끝나고요. 이제 정적분의 활용 마지막 단원. 항상 활용이 좀 어렵죠. 근데 이 미분 활용처럼 되게 많지는 않고 정적분의 활용은 의외로 내용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넓이 구하는 과정이라든가 여기도 넓이 구하는 과정. 이 교육 과정 외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저기 그 수투 기본 교육 과정에는 요런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제 안 나와요. 요건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갔어요. 얘는 이제 미적분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그 미분 활용 끝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속도가 속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 넓이 2 나오는데 요거까지는 뭐 넓이랑 똑같은 얘기고요. 그 속도가 속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속도가 또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위치에 대한 식이 있으면 이걸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랬는데 자 이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올 거면 적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적분에 한 번 더 나와요. 여기 개념 3개만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진도 빨리 다 나가고 이제 문제 풀이 시작을 해야죠 그죠? 문제 풀이 시작하면서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것도 좀 드릴 테니까 이제 기출문제도 좀 드리고 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기본고사 성적 잘 맞아 봅시다.